네, 오늘부터는 소방 공무원에서 소방 합계론 관련 계산 문제를 뽀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 내용들 들어가고요. 해당 관련 문제들 바로바로 풀이 진행하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란 부피와 질량을 가진 존재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종류는 크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며 상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물에 대한 상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에 대한 그래프로서 얘는 Y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 왼쪽에는 고체, 가운데는 액체, 그리고 마지막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압력과 온도의 조건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상온 상압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액체 상태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온도를 낮췄다 그러면 얼음으로 고체 상태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온도를 조금 높여줬다, 에너지를 가해줬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기체로 수증기로 변환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태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 분자들의 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에너지 함유량이 클까요? 그렇죠? 우리는 기체 상태일 때 가장 에너지가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분자들에 대해, 분자 입자들에 대해 운동량을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고체 상태의 입자들은요 아주 빽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들의 진동만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기체 보시면은 분자의 입자의 운동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함유량이 얘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열했다, 열 에너지를 발출했다, 방출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흡수되었다 이 표현을요 마찬가지로 흡열이라고 해가지고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흡열 과정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액체 상태에서도 교환 있겠죠. 상태 변환 있을 거예요. 이때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간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방출되는, 발열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에너지가 낮았는데 높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흡열.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여기에서의 상관관계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발열인지 어떤 경우에 흡열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명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요 상태 변화는 승화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던 기체에서 고체로 가던 상관없이 무조건 승화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피가 응고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응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넘어간다 그러면 기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면 액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언코 소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기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물을 주스를 함으로써 소화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원래는 액체 상태의 물을 쌍 하고 쌌습니다. 그러면 주변 열에 의해서 얘가 열을 받으면서 가열이 되면서 수증기로 기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고요. 이때 기화가 되면서 우리 흡열해요, 발열해요? 흡열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쳐놨죠.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를 훅 하고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냉각이 되는 거예요. 냉각 소화를 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화원들을 차단함으로써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물이라고 하는 요 액체는요, 요 기화 잠열이 즉 기화하면서 흡수하는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약재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정리 한번 읽어보면요.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과정,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과정, 이때는요. 밀도가 낮아지면서 밀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입자들에 대한 빡빡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밀도가 낮아지면서 열을 흡수한다. 즉 흡열 관계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면 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때는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게 살짝 뭔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의 예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물을 가지고 예시로 들겠다라고 한다면 얘가 액체 상태고요. 수증기, 얘가 기체 상태, 그리고 얼음을 고체 상태로 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얼음에서 물로 변화할 때에는 얼음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물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음에서 물로 변화하는 융의 과정은 열을 흡수한다. 마찬가지로 물을 쫙 하고 뿌렸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 물을 마당에다가 싹 하고 뿌렸을 때 온도 낮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흡열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실생활 예시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떨이원 가면 있죠. 드라이 아이스,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를 겟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라이 아이스는 원래는 고체 상태였는데 얘가 점점 폴폴폴 연기 같은 게 나요. 왜요?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승화 과정은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흡열 반응이다. 반대의 경우는 무조건 발열 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온도에 대한 개념과 열에 대한 개념, 즉 비열, 잠열, 현열 이러한 열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열과 온도의 정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체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얘기한다. 즉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로 나와 있죠. 자, 섭씨, 화씨, 그리고 켈빈, 랭킹 이렇게 4가지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각각에 대해 뭐가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환산을 할 때에는 어떠한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섭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도 체계는 어떠한 온도예요? 그쵸? 얘는 섭씨가 되겠습니다. 즉 셀시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셀시, 걔가 섭씨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섭씨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문제에서도 섭씨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얘는 어는 점 0도씨에서 끓는 점 100도씨까지 가정을 해놓고 이 사이를 딱 100등분을 한 것을 섭씨 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예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상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반면 화씨라고 하는 것은요. 화씨도 마찬가지로 물에 대한 어는 점 32화씨와 끓는 점 212
화씨까지를 180등분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화씨라는 것은요, 정말 화씨의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80, 화씨 이렇게 변환이 돼서 화씨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살짝 애매하잖아요. 32화씨? 그쵸. 얘는 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0화씨로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물에 대한 어는 점을 측정을 해봤더니 32화씨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끓는 점을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측정해봤더니 212화씨다라고 하더래요. 이때 이 중간을 100등분을 한 게 아니라 파이 180등분을 한 것을 다시 화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씨도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예요? 상대 온도예요? 얘도 어쨌든 간에 물에 대한 어는 점, 끓는 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도 상대 온도구나 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온도인 섭씨와 화씨에 대한 변환 과정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 환산 공식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섭씨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씨에 몇을 추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32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32만큼이 요 섭씨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차이를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파씨니까요. 화씨니까 얘는 몇 등분? 파이, 즉 180등분한 것. 그리고 내가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섭씨예요. 그럼 섭씨에 대한 등분으로, 즉 100등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9분의 5 나오겠네요. 그래서 섭씨는 9분의 5 괄호 치셔야 됩니다. 화씨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환산 공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화씨를 이항을 해서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9분의 5를 없애주기 위해 양변에다가 5분의 9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5분의 9 섭씨는 화씨 마이너스 32가 되는 것이고, 즉 5분의 9 섭씨 플러스 32는 얘가 화씨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섭씨로 표현했느냐 혹은 화씨로 표현했느냐 요 차이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에는 그냥 딱 하나의 공식만 보기 편한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5분의 9하고 괄호치고 섭씨 플러스 32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 한번 풀어서 써보세요. 절대 틀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씨로서 표현할 때는 괄호가 없고요. 섭씨로서 표현할 때만 괄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 온도는 여기까지가 상대 온도고요. 그리고 켈빈과 랭킨은 둘 다 절대 온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에 대한 절대 온도가 켈빈 온도고요. 화씨 온도에 대한 절대 온도가 랭킹 온도입니다. 왜냐? 상대 온도는 무조건 영하가 있겠죠. 마이너스 값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0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공식에 대입해서 온도를 표현할 때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 공식이 엉망이 되겠죠.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0 켈빈 혹은 0 랭킨 없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영하가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하나 짚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켈빈은요. 섭씨 플러스 273 해주셔야지만 켈빈이 나옵니다. 랭킹 마찬가지로 화씨에 플러스 460 더해 주셔야지만 랭킹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얘도 구하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도 구하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환산 공식들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암기하시면 문제에서 화씨로 나오고 얘를 켈빈으로 바꿔봐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환산 공식들을 통해서 많이 바꿔보실 수가 있겠습니다.